안녕하세요. 자, 첫 시간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갑자기 이게 뭐야? 그쵸? 자,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를 하잖아요. 문학 교과서를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이제 수능을 공부하고 이제 그냥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그냥 작품을 공부를 하면 돼요. 이 작품을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내신 시험이나 이제 교과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보시면 챕터가 다 있죠. 문학의 기능과 원리,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이렇게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를 매며라는 시를 공부를 할 건데, 자, 그냥 배를 매며라는 시를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교과서 속에 있는 문학 작품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1단원에 있는 문학의 기능과 원리 중에서 문학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를 매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매며라는 시를 공부를 하면서 문학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어부사시가를 시를 공부를 하면서 이 시절을 공부를 하면서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의 본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배를 매며 하고 성난 풀립을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부사시가하고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엔 첫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바로 얘기했죠. 배를 매며를 바로 문학의 본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학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렇죠? 자,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 1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간단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2페이지를 봐서 넘어갈게요. 자, 하늘에는 별이 있고 바다에는 등대가 있어. 깜깜한 밤에도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이게 바로 이제 별과 등대의 기능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문학의 본질에서 이제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별이나 등대와 같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제대로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 주인공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럼 괜찮은 걸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윤리 교과서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문학작품은 별이나 등대의 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감정을 비추기도 한다. 오, 그렇지. 문학작품 읽다 보면 똑같이 설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안 느껴요? 느껴보세요. 자,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문학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며 문학에 가까이 다가가 보자. 그래서 문학의 다양한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 정서적, 미적 기능,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문학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볼까요? 문학은 세계를 인식하고 이게 인식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 문학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읽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을 읽게 된다면 1930년대라는 배경이 이렇구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인식적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는데 이제 윤리적인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이건 바람직한 걸까? 이건 옳은 걸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바로 윤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학은 정서적, 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바로 정서적, 미적 기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화자가 슬프구나, 설레구나 하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미적으로, 그러니까 뭐 비유나 상징이나 운율이나 같은 것을 보고 문학 작품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썼구나, 여기에 운율이 잘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미적 기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배를 매며라는 시를 공부를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될 거는 바로 이거랍니다.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를 매며라는 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을 이제 배를 매며라는 시를 통해서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공부하기 수월하겠죠? 자, 이 프린트는 선생님이 전부 다 올려놨죠? 자, 여러분들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페이지 24페이지하고 페이지 25페이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자, 문학의 본질 볼게요. 자, 문학의 본질 쭉 보시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은 이제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 뭐 이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은 문학을 보면은 되겠죠.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다고?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문학이라는 것은 뭐 허접하고 이상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가치 있는 내용을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국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형상화해서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해서 표현하는 언어 예술을 바로 문학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이런 문학의 본질이 바로 문학의 기능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배우게 되겠죠. 일단 우리가 배울 거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의 문학의 기능이 있는데요. 자, 배를 매며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 미적 기능을 공부하게 되는 거랍니다. 여기 나와 있죠. 문학은 문학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 라고 얘기 나와 있잖아. 삶을 드높일 수가 있다. 정서적, 미적으로 와우 감동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막 벅차오르는 감동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한다라고. 그래서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올린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바로 작품에 나타난 아름답고 탁월한 언어 표현. 와, 이 비유가 잘 쓰였는데. 야, 이거 대조가 표현이 와 죽인다. 야, 이거 대꾸적인 표현이 정말 효과적인데. 야, 막 이런 걸 보면서 언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굉장하다. 진짜 탁월한 비유다. 뭐 이런 식으로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게 바로 바로 문학을 통해서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런 거를 이렇다라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작품을 보고 야 진짜 표현력이 좋다. 야 정말 이거 괜찮다. 기발하다. 어떻게 이런 비유를 썼을까? 막 이런 거를 여러분들 직접 느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배를 맨다라는 경험과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을 서로 연결을 시켰으니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독특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언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굉장하다. 이거 되게 엄청나구나. 이거 되게 감동적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는 다루지 않지만 이제 한번 이게 뭔지만 봅시다. 자, 인식적 기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되는 게 인식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남 플립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플립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윤리적 기능이 이제 우리가 있는데요. 자, 어떤 윤리적인 기능이냐? 윤리적이라는 말은 잘 알죠.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문화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성남플립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제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다라는 것을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가치를 알게 된다. 의미를 깨닫게 된다. 알겠죠? 이런 거를 윤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야 이거 표현법이 정말 좋은데 탁월한데 라는 것에서 감동을 느끼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린 배를 매매화를 통해서 정서적 미적 기능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장선남의 배를 매며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읽는 것은 아니고 여기 성우분들이 읽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펼치시고 한번 같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배를 매며 장석남.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있다. 자, 그러면 시 잘 듣고 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14페이지를 펼치시고 거기 보시면 위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설명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배를 매면은 바로 어떤다는 거야?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뭐에 빗댔다? 바로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서 사랑의 본질을 그린 작품이다. 그러니까요, 이 시의 화자는요, 배를 매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거죠.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본인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이 서로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된 시랍니다. 그러면 유사한 것에 빗대서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유식하게 우리가 유추적 발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볼까요? 자, 배를 매며 장성남 시인의 시입니다. 자, 배를 매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시의 내용은 배를 매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제목을 딱 보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일단은 시를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시를 딱 어떻게 이해해 가는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이제 원치 않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시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감동을 느끼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시를 분석했다는 거 라고 생각하시고 봅시다.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갑자기 내 등 뒤로 갑자기 털썩. 밧줄이 날아. 뭐가 날아온 거예요? 밧줄이 날아온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밧줄? 뭐지? 자, 날아와서 나는 뛰어가 갑자기 밧줄이 나에게 툭 날아오니까 나는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지금 갑자기 밧줄이 날아왔어. 뛰어가서 밧줄을 확 잡아가지고 배를 맸다. 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배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죠. 자, 배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배가 저 멀리 바다에서 이렇게 배가 오고 있답니다. 자, 배가 쭉쭉쭉 오고 있는데 배가 어디로 오고 있었을까요? 바로 부둣가로 오고 있었겠죠. 여긴 부둣가예요. 부둣가로 오고 있었겠죠.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시적 화자인 내가 여기 있었겠죠. 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1년에서 봤듯이 등 뒤로 털썩 갑자기 밧줄이 뿅
날아왔다. 여기서 밧줄이 퓨 날아왔다 했죠. 갑자기 밧줄이 왜 왔을까? 생각을 그냥 해보면 배가 부둣가에 대려고 온 거겠죠. 대려고 이제 밧줄을 휙 던진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작 화자인 나는 갑자기 날라온 밧줄을 휙 받아가지고 배를 응차 이렇게 당겨서 배를 여기다 딱 부둣가에 매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배를 당겼더니 배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었다라는 게 1년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1년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우연히 배를 대어본 경험에 관한 내용이네요. 여기까지는 이게 배가 우연히 와서 밧줄이 날라왔고 내가 그 배를 맸다라는 경험만 나타나 있네요. 자, 그러면 밑으로 2연으로 내려갈게요. 자, 사랑은 갑자기 사랑이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는요, 배를 매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딱 여기서. 그래서 배를 매면은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 바로 그 사랑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시구나 라는 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배를 우연히 매보다가 이게 바로 사랑인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어떻다는 거야?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자, 호젓하다의 의미를 볼까요? 자, 호젓하다는 후미져서 고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호젓하고 이제 이렇게 호젓하다가 바로 후미져서 고요하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검색해보면 약간 이런 게 한가로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북적북적한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호젓한 부둣가에 그냥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호젓한 부둣가에 그냥 넋놓고, 여러분 넋놓고 잘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멍 있죠. 멍 때리고 있는, 아무 생각 없는 이렇게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자, 넋놓고 그냥 딱 있다가, 이 넋놓고 있는 건 뭐겠어요? 바로 자, 사랑 시작되기 전에 그 넋놓고 있던, 멍 때리고 있던 모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호젓한 부둣가에 그냥 우연히 아무 일도 없으면서 그냥 넋놓고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배가 갑자기 들어온 거죠? 배가 들어와서 배가 갑자기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26일에 내가 꼭 사랑을 하고야 말 거야. 내가 이렇게 생긴 여자랑 이렇게 생긴 남자랑 난 꼭 사랑을 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넋놓고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우연히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밧줄이 갑자기 나에게 던져지니까 내가 갑자기 밧줄을 매게 됐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시작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밧줄이 배가 갑자기 들어왔고 그 배가 갑자기 밧줄을 던졌고 내가 그 밧줄을 받아서 갑자기 배를 맸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밧줄이 던져왔기 때문에 배를 맸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사랑은 어떻다는 거야?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연의 내용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갑자기 배를 매듯이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에 대해서 2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배를 매는 경험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딱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로 쳐진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여기 보시면 밧줄이 날아와. 자, 밧줄은 갑자기 날아온 거죠. 아까 그림을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자기 휴 날아오게 됐어. 이 밧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배에서 던진 거였죠. 그럼 이 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게 될 대상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사랑하는 대상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리고 이 대상이 나에게 던진 밧줄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나의, 그러니까 뭐겠니? 바로 너와 나의 인연이 되겠죠. 사랑의 인연이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끊을 수 없는 붉은색의 실로 맺어져 있다는 그 인연의 끈,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밧줄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진 인연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볼까요? 밧줄이 날아왔으니까 이 밧줄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과 맺는 인연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배를 맨다 해서 배는 뭐라고요? 바로 사랑하게 될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시적 화자가 자, 밧줄이 날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내가 뛰어가서 밧줄을 잡아다가 맸죠? 뛰어갔잖아. 그 얘기는 뭐야? 바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을 맞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읽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밧줄은 갑자기 날아왔죠? 그러면 사랑도 어떻게 한다고? 갑자기 시작된다고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밧줄이 날아서 배를 맸는데 배가 어때요? 슝! 막 이렇게 쾌속! 막 이렇게 왔나요? 아니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가 멀리서부터 닿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니까 사랑이 다가오는 것도 어떤다는 거야?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뭔가 좀 스며들듯이 고요하게 이런 다가오는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매는 행위는 뭐가 될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즉 사랑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2연에서 아까 호젓한 부둣가에서는 누가 있었죠? 바로 시적 화자가 있었죠. 여기가 놀랍게도 부둣가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부둣가랍니다. 부둣가에서 지금 내가 던져진 밧줄을 가지고 배를 매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부둣가는 어떤 공간이 되겠어요? 바로 이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 즉 사랑이 찾아올 공간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2연에서 여기 정리할 수 있겠죠? 부둣가라는 공간은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즉 사랑이 찾아올 공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3년으로 가서 자, 3년에서는 뭐냐 봤더니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떠 있는 배. 지금 내가 이 배를 매는 경험을 했죠. 근데 이 배는요 어떻다는 거야? 잔잔한 바닷물 위에 배가 떠 있더라. 그런데 그 배는 혼자 있습니까? 아니죠. 배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이 있고요. 그리고 배를 둘러싸고 있는 빛도 있고요. 빛 한번 그려. 빛 반짝반짝하고 빛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는 빛이 있고요. 그리고 배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 속에서 배는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3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년에서는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 그러니까 배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배는요, 딱 보니까 구름도 있고 빛도 있고 시간과 함께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게 3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배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게 될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됐어. 그럼 여자친구 걔만 좋아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면 여자친구가 같이 노는 친구의 무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여자친구의 친구의 무리들과도 여러분들이 어울리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죠. 그 친구들과도 같이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주변 환경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자, 그것을 알기 전에 얘가 이렇게 본 거야. 사랑하는 대상은 그 사랑하는 대상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둘러싸고 있는 같이 어울리는 친구라든지 그런 주변 환경 속에 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게 바로 3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배라는 곳은 구름, 빛, 시간과 함께 떠 있더라. 얘네 주변 환경과 같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알았다. 라는 게 3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대상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시어를 볼까요? 자, 여기서 그럼 구름, 그리고 빛, 시간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즉 주변 환경을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알게 됐어요. 아, 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있는 거였어. 베라는 사랑하는 대상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 둘러싸고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걔가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거였어. 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심화시켜서 인식을 했을까요? 볼까요? 자, 여기에서 사연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그런 포인트,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이 되겠죠. 사연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거니까. 자, 어떤 걸 깨달았냐면, 자, 여기 3년에서는 알았죠? 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자, 사연에서는 끌고 와서, 아, 그렇구나. 배를 맨다는 것은 바로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방금 얘기했죠? 내가 얘를 좋아한다는 것은 걔만 좋아하고 끝이 아니고 걔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걔가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 부모님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 거구나 라는 것을 배를 메다가 알게 됐다는 거야. 내가 배를 메면 얘만 메는 거, 이 배만 메는 게 아니고 얘도 메지고요. 구름도 메지고요. 빛도 메지고요. 둘러싸고 있는 시간도 함께 메어진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사연에서 깨달았다는 거야. 나오죠? 그래서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바로 함께 메어진다는 것을 처음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볼까요? 사랑의 맺어짐은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 이걸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름과 빛과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죠. 이제 떠있는 구름, 우리 뭐 이상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빛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쁨. 그리고 시간은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세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어때? 포인트를 얘기했죠. 바로 함께 맺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함께 맺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는 것에서 화자의 정서하고 태도를 보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함께 우리가 맺어지는 것이 사랑인 거구나. 그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이 어떻게 보면 이 시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연의 내용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왠지 오연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배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딱 사진처럼 설명하면서 사진처럼 딱 보여주면서 끝나게 된답니다. 오, 뭔가 결론을 맺지 않고. 그래서 어떠한 여운을 좀 남기게 되는 효과가 있죠. 약간 그림처럼 딱 그냥 사진을 얘기하면서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그냥 끝나게 돼요. 어떻게 끝나냐면, 자,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면서 온종일 떠 있다. 오, 배가 그냥 빛 가운데 울렁울렁 빛을 받으면서 배가 물 위에서 울렁울렁하면서 배는 떠 있다. 마치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는 것 같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 딱 마무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 뭐서 이제 시각적인 형식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결론 같은 거를 주어지지 않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시의 묘미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운을 좀 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떤 그림처럼 시가 마무리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의 묘미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여운이 딱 주면서 끝나게 된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는 이제 역시 시험을 보니까 빛 가운데 배가 울렁울렁 되면서 온종일 떠 있다 했을 때 이 울렁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울렁울렁 하니까 어떻게 멀미가 난 거예요? 토할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지금 이 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울렁울렁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하트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이 나잖아요. 웃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두근두근 되죠? 자, 그 사랑에 빠진 그 울렁이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배가 울렁인다라고 표현을 한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울렁이다라는 것은 바로 온종일 사랑의 기쁨과 설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설렘, 기쁨, 사랑에 빠져서 경이로움, 환희는 기쁜 거죠? 기쁘고 경이로움, 놀라움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좋은 거 다 갖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에 빠진 그런 설렘 이런 거를 배가 울렁이면서 떠 있다라고 묘사를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드러나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빠져서 사랑에 빠진 바로 환희와 경이로움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오연의 내용은 바로 온종일 울렁이며 떠있는 배의 모습이는, 이 울렁울렁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에 빠진 모습이죠. 자, 그러면 정리 마무리 해봅시다. 자, 배를 매며 장성남의 시. 자, 갈래는 잘 쉬죠. 자유롭게 썼으니까요. 서정시 감정을 나타내겠죠. 사랑에 빠진 그 감정, 설렘설렘한 거, 사랑이 시작되고 뭐 그런 과정을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설레고 뭐 그런 기쁨, 뭐 경이로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감정을 읊었죠. 그러니까 성격도 역시 서정적 정서를 읊었으니까 사색적,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쓴 시라는 게 느껴지죠. 배를 매며, 그러니까 보세요. 배를 맨다라는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그거랑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걸 연결시키는 것이, 생각을 잘 해보시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그런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색적이고 또 비유적이죠. 배를 맨다라는 경험과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서로 비슷하구나 라고 해서 그것에 빗대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유적이죠. 자, 그리고 제재는 배를 매는 일을 가지고 했고요. 주제는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은 뭐였나요? 사랑하는 대상뿐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까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랑의 본질이었죠. 바로 사연의 내용이었어요. 즉 그거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유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포인트 해보자. 자, 유추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유추하고 연관시켜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참고로 이 프린트는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유추의 전개 방식을 쓰고 있더라. 자, 두 개가 유사하더라. 그것에 빗대서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유추의 전개 방식을 쓰고 있어요. 뭐가 유사해? 배를 매는 그 경험과 사랑의 과정이 서로 유사하더라. 유추더라. 그래서 배를 매는 과정을 빗대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볼까요? 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사랑하게 될 대상을 의미하는 거이다. 뾰병 사랑. 자, 그리고 1, 2연에 나와 있었던 배를 정박시키는 일, 배를 묶는 일, 배를 매는 일은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일이었구나. 자, 그리고 1년에서 밧줄이 갑자기 날라왔죠. 배에 묶여있던 밧줄이 갑자기 날라왔어요. 배 입장에서는 이제 부둣가에 대려고 던진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바로 사랑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으로, 운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 운명적으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떨결에 밧줄로 배를 맸다라고 하는 게 이연의 내용이었죠. 그것은 내가 운명적인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사연에서 중요한 포인트 있었죠. 배를 맨다라는 것은 배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요게 포인트야. 함께 맺어지는 것이다. 아하, 사연의 내용을 보니까 사랑이 맺어진다는 것은 서로의 꿈과 꿈, 그리고 이제 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구름이 위에 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쁨 반짝반짝하죠. 빛이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세월 둘러싸고 있는 시간이죠. 둘러싸고 있는 세월, 이거 주변 환경까지 내가 다 포용하는 거, 그것까지 함께 맺어진다는 거,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게 이제 사연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함께 맺어지더라. 배를 매면 주변 환경까지 맺어지더라.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변 환경까지 함께 매는 것이더라 라는 거, 알겠죠? 둘 사이에 뭐라고? 유사성에 빗대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게 유추의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방금 얘기했죠? 자, 소재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뼈병 이렇게 가볼까요? 시어의 의미 역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다 쉽다고 했었죠. 배가 지금 물 위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는데 나는 부둣가에 있었다고요. 부둣가에 있는 시적 화자가 배에서 갑자기 날아온 밧줄을 휴 내가 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슉슉 당겨서 배를 여기다 맸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했죠? 사랑이 시작되는, 그리고 사랑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어가 어떤 걸 상징하고 있을까? 바로 이 배는 뭐겠어요? 바로 사랑하게 될 대상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이 던진 이 밧줄, 이 밧줄은 뭐겠어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인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둣가에서 내가 배를 맸잖아요. 그럼 이 부둣가는 뭐겠니?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즉 사랑이 찾아오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죠. 이곳에서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배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었죠.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있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구름,
빛, 시간은 뭐가 되겠니?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세계, 즉 주변 환경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리고 배를 매는 일에 빗대서 표현했구나. 유추적 발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그럼 작품의 구성을 볼게요. 이건 앞에서 뭐 다 했으니까 그냥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은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이었고요. 2년에서 뭐였지? 갑자기 배를 매듯이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죠. 3년은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내가 알게 됐죠. 구름, 빛, 시간과 함께 있더라. 4년은 뭐였지? 아하, 얘 혼자 매는 게 아니고 바로 둘러싸고 있는 구름, 빛, 시간까지 함께 매는 게 사랑인 거구나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이루어졌죠. 4년이 포인트였죠.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가 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딱 보여주면서 시가 마무리됐죠. 그래서 울렁이면서 온종일 떠 있는 배 울렁울렁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시적 화자의 설렘, 뭐 기쁨, 경이로움, 뭐 환희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였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봅시다. 자, 시적 화자가 사랑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 사랑이요! 막 이런 식으로 요란스럽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사랑은 배를 매게 되는 것,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하는 것 하고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색적 어조로, 사색적 어조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한 차분한 어조라는 겁니다. 그렇죠? 배를 매는 경험과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 사랑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키기까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 굉장히 차분한 어조다. 차분하다. 뭔가 사색적이다. 담담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네 번째, 운율 형성 요소를 봅시다. 자, 운율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운율은 똑같은 말로 이것을 리듬이라고 해요. 운율 영어로 하면 리듬이에요, 그냥. 운율은 한자고요. 영어로 하면 리듬이랍니다. 자, 운율은요, 평범한 그냥 말소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흥겹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건데요. 자, 운율에서 운은요, 바로 라임을 말하는 겁니다. 운은 라임이에요. 여러분들 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특정한 소리를 반복하죠. 그렇죠. 라임을 만들죠. 왜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흥겹죠. 그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이제 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율은 뭘까? 유율. 하나 같이 해볼까요? 우리 유율은 뭘까요? 자, 이거는 음운 자지를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약이라던가 장단을 특정한 위치에서 반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걸 해볼까요? 강약을 예를 들어서 유를 한번 내가 넣어본다. 그러면 소리 도 없이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기에 도에다가 강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유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운이든 유리든 운율은 결국에 뭐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겁니까? 바로 반복을 통해서, 그렇죠?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가 반복이 되냐 선생님이 미리 다 체크를 해놨죠. 한번 볼까요? 소리도 없이, 자, 마치 선생님이 래퍼처럼 말도 없이, 자, 도 없이가 반복이 됐죠. 자, 맨다, 그렇죠. 닫는다, 다라는 말이 반복이 됐네요. 자, 이렇게 끝에 있는 요 말이 반복되는 운율을 유식하게 바로 뭐라고 하냐? 이거 써볼 거야. 자, 각운이라고 한답니다. 각은 바로 다리 각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각선미 아시죠? 막 이렇게 각선미 할 때 그 다리 부분이 반복되는 운율을 바로 각운이라고 해요. 다리 부분이 반복되고 이제 끝에 부분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각운이라고 한답니다. 추가로 한번 이어서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시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반복된 위치에 따라서 반복되는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있는데요. 앞부분이 반복이 되면 두운이라고 해요. 이게 머리거든요. 머리 두자. 우리 두통 막 이러잖아. 그거. 머리 부분이 반복. 요는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허리 요자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반복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요우는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시에서는 그닥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아마 문제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는 허리 요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허리 아프면 요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끝부분이 반복이 되는 걸 가군이라고 해요. 아마 이제 두운이나 가군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시에서 공부를 한다면 나타나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외국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명칭만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가군이 나타나 있구나. 그럼 이어서 받는 거 역시 는가, 되는 거 는가, 그렇죠. 메어진다 는가, 그런가, 그리고 는가, 그 아시겠죠?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어때요? 구름과 빛과 시간과 노래를 부르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 자, 그리고 사랑은 사랑이란 머무는 것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더라. 자,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한 반도 있고 아직 안 한 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뒤에 이어지는 이제 프린트 이제 문제풀이 해설에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유사한 통사 구조를 어떻게 하고 있다? 바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복을 했구나. 그래서 리듬, 바로 운율이 형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배를 매며라는 시의 해설은 다 끝났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뒤에 문학 활동 있죠? 페이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18페이지에 백화라는 백석 시인의 시도 실려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이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